오늘 이제 우리는요 원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원. 그래서 116조 원주는 지름의 약 3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원주 하면은 뭐예요? 강원도 원주 아니에요? 원주 하면 뭐래요? 원의 둘레 원주. 원의 둘레. 뭐라고요? 원주 하면 둘레입니다.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볼게요. 지름과 원주 비교하기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원이 아니라 만약에 정육각형이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둔대요. 그랬을 때 그 정육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1이 6개니까 6cm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정육각형은요 마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원의 반지름이 6개 있어. 그리고 원의 지름이 3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요거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하시는 분 있죠?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줄게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이렇게 있을 때 둘, 셋,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있어? 각이 6개야. 근데 이거 정육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아. 여기 똑같아. 마음의 눈으로 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여기서 잘랐어. 여기서 잘랐어. 여기서 잘랐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관통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름과 반지름을 배운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 중심점을 지나는데 이 중심점에서부터 원 위에 어떤 한 점까지를 뭐라고 배웠어요?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의 한 점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관통해서 뚫고 가서 그 반대편에 있는 원 위에 한 점까지 여기는 뭐예요? 지름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각형을 한 변의 길이를 1로 두었을 때 이렇게 작은 삼각형의 크기로 보면 정삼각형이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1cm, 여기가 1cm면은 이 원의 지름은 누가 되는 거야? 2cm가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정상. 자, 이어서 또 있어. 자, 116쪽에 또 지름과 원주 비교하기 요거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엔 정육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을 가지고 원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까도 정육각형의 6개의 꼭지점에 딱 맞게끔 이렇게 넣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 지울까? 지워도 되겠지? 이번에는 정사각형 안에 넣은 거야. 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이 정사각형이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자, 이렇게. 자, 마음의 눈. 와, 정사각형이다. 우와. 그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여기가 2cm라고 만약에 2cm라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cm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랬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통하는 길이 즉 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2. 그치 2cm지. 왜? 여기가 2cm면은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니까 2cm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원의 지름도 2cm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지나갔어. 얘 지금 직선이야, 곡선 아니야.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꼭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다 지나가도 몇 센티미터야? 지름이? 2.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응. 그래서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원주는 원의 둘레이다. 그래서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은 이 원의 둘레도 어때진다? 길어진다. 맞죠? 원의 지름이 길어져. 원의 지름이 1cm였어. 그러면은 원의 지름이 만약에 1cm야.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 원의 둘레, 원주가 어떻게 될까? 작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원의 지름이 이렇게 2cm야. 그러면 당연히 원의 크기가 어때죠? 커지지. 커요. 커지지.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둘레 가는 거. 이 원의 둘레, 원주도 어떻게 돼? 커져. 맞지? 그리고 또 여기다 해볼까? 이렇게 3cm야. 만약에 3cm야. 그러면 3cm에서 이렇게 원을 그렸어. 그러면 어때? 점점 원의 둘레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는 거는 원의 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원의 둘레인 원주가 어떻다? 원주도 커진다. 원주도 길어진다, 커진다. 됐죠? 됐지요? 그리고 원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 3개 해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예비 중1이니까 요 옆에다가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써줄게요. 뿅. 저거 안다. 살짝 이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이런 거 같잖아. 아니요. 자, 얘가 이름이 파이예요. 먹고 싶죠? 파이. 이름이 아, 파이라고 파이. 해요. 근데 얘를 파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또 나올 거거든요. 파이. 그래서 얘는요, 3.14 하고도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3.14 머시 이렇게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 옆에 좀 근데 얘를 얘 이름이 뭐라고요?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돼요. 당연하죠. 이거 새롭게 등장한 거니까요. 아니 근데 아예 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원주율 하면은요, 사실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아직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계속 계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계산을 말이 안 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래는 3.14 여기 뭐라고 써있어? 1, 5, 9, 2 머시 그래. 계속 있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3.14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는 또 어떻게도 나오냐면, 문제 자체에 우리는 원주율을 3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는 원주율을 5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괄호쳐서 원주율을 알려줘요. 계산할 수 있게,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원주율은요, 원주 나누기 지름이에요. 원주는 뭐라고 했어요? 원주는 원의 둘레. 그러니까 거기 밑에다가 한 번 더 써요.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그게 원주율이에요. 116쪽에. 원의 둘레 여기. 지름이요? 여기. 원의 둘레의 지름. 그런데 동그라미 원의 둘레의 나누기 지름. 원주를 나누기 그 지름. 그렇지. 그럼 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같이 볼 거야. 원주율을 준다? 문제에서? 맞아요. 문제에서 줘. 그거 보고 이따 볼게요. 자, 밑에 볼게요. 원주와 지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원주가 12.56인 원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 원의 지름은 4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주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는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식. 원주율을. 소수의 나누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식을 먼저 써놓으면 우리가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천천히 원주율을 구하는 식은 누구라고 했어요?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원주 나누기 지름이니까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이 지름은 다른 원의 지름이 아니겠지? 주어진 어떤 한 원에서 있는 그 둘레에서 나누기 지름이라는 거겠지? 그지?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원주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116쪽에 있는 표 안에 세 가지의 원주의 길이가 있잖아. 그랬을 때 12.56 나누기 4를 하면은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3절비사. 네. 또 이렇게 준 거야. 원주가 15.7이다. 그런데 그때 그 원의 지름은 5래. 그러면 그 원의 원주율은 어떻게 될까? 3.14. 자, 식을 먼저 쓰는 거지. 식을 먼저 쓰는 거지. 어떻게 써야 돼? 15.7 나누기 아까 지름이 뭐라고 했는데 5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은 누가 나와? 3.14. 3.14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이 공식은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을 했기 때문에 얘가 원주율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실점 117쪽에 2번을 같이 해봅시다. 117쪽에 2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에 들어가는 용어 이름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하고는 2번을 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 게 지름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반지름인데. 그러니까 지름과 반지름. 반지름은 한마디로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근데 지름은 뭐야? 지름은 원의 중심을 어떤 한 점이 원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정확하게 반대편에 가서 그 원 위에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름은 원 위에 두 점을 반드시 지나지. 근데 그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면서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지나야 돼? 그 원의 어떤 점? 좀 뭐라 하는데? 중점. 그래. 중심 또는 원의 중점, 원의 중심. 두 점을 지나는 게 지름이긴 한데 그냥 지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이게 지름이야? 뿅! 이거 지름이야? 아니요? 아니야. 그 길이가 같아요. 어. 지름이 아니야. 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원의 두 점을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반드시 관통하면서 지나야지만이 얘가 지름이야. 근데 이 지름을 반으로 뚝 잘랐어. 그게 뭐야? 지름. 됐지? 지름. 됐어? 자, 답 맞춰볼게요. 117쪽에 2번. 첫 번째, 정육각형의 둘레라고 했어요. 두 개의 도형을 보여줬죠. 근데 정육각형이 들어있는 거 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2cm죠. 그래서 2 곱하기 6은 12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둘레는요. 딱 보니까 어때? 한 변의 길이가 4cm네요. 그럼 이거 둘레 어떻게 해야 돼?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4 곱하기 4라고 했는데 여기가 봐봐. 자, 둘레라고 했어. 그러면 준혁아 내가 질문해 볼게.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는 공식이 어떻게 돼?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내 이럴까봐.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야? 둘레야 넓이야? 넓이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4cm여서 우리가 이거 답이 안 틀린 거지. 만약에 5cm나 3cm였어 봐. 그러면 답 틀리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거기서 써놓으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예요? 넓이 공식이다. 둘레 공식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사각형에서는요 이거를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변의 길이 뭐 세로 변의 길이 곱하기 가로 변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둘 다 길이 값이 똑같잖아요.
선생님 근데 네. 2번 있잖아요. 2번은 3번 4랑 4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은요. 정사각형의 둘레가 4개가 있는데 한 변 한 변 한 변. 봐봐. 4cm 더하기 4cm 더하기 4cm 더하기 4cm니까 4를 4번 더한 거야. 이거는 누구 어떻게 표현해? 4를 곱하기 4. 이렇게. 16이에요. 왜? 4, 4, 16. 왜 쓸까요? 4, 4, 16. 자, 그래서 2번의 정사각형의 둘레는 16cm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원주는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이 원주, 원은 원의 원주, 원의 둘레는 일단 봐봐. 원 안에 정육각형이 들어가고 동시에 그 원하고 그 원이 누구 안에 들어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정육각형의 기준에서 정육각형에서 찾아낸 그 지름, 원의 지름이 몇 센티미터야?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그 정육각형의 둘레는 12cm였어. 네. 얘보다는 원의 둘레가 어때요? 커야죠. 봐봐. 이어서 할게. 이 원의 둘레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원의 둘레, 원주. 그래서 원주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정육각형의 둘레가 12cm래. 그러면은 이 정육각형의 둘레인 12cm보다는 어때야 돼? 길어야겠지. 원의 둘레가. 커야 되겠지. 숫자가 커야 되겠지. 그러면서 정사각형의 둘레였던 뭐였어? 여기가 4cm였잖아. 정사각형의 둘레인 16cm보다는 어때?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잖아. 원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이 원의 둘레가 작아야겠죠. 숫자가 작아야겠지. 다시 한번.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원이 밖에 있잖아. 원이 밖에 있잖아. 원이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커야 돼. 하지만 누구보다는 크면 안 돼?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원은 둘레가 12cm보다는 길 것이지만 16cm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3번 갈게요. 선생님 2번에서 3번은 다 뭐예요? 이번에 3번. 원주는 12cm보다 길고 16cm보다는 짧다. 근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 다 거기다 써봐. 그래, 잠깐. 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17쪽 나머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로 넘어가고 118쪽입니다. 118쪽에 제목으로 뭐라고 돼 있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자, 근데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야 얘만 봤을 때 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보세요.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어차피 예비 중1이니까 이 같다라는 등식이 있잖아요. 등호를 사이에 두고 있고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나누기 지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지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하고 계산이 되면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이 돼요. 분수로. 네. 왜냐면 지름 밑에는 1이 있고 곱하기 지름은 이게 지름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같다라는 등호를 사이에 두고서는요. 얘만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불공평해. 얘한테도 곱하기 지름을 줬으면 얘한테도 뭐를 줘야 돼? 곱하기 지름을 줘야죠. 응,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등식을 사이에 두고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빼고 똑같이 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또 배워요. 근데 기억을 합시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만 뭔가를 곱하면은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달라진단 말이야. 와우, 아가들이. 아가들 소풍 가고 있네. 그쵸? 맞아요. 얘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얘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만 곱해버리면 같은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곱해주고 또 만약에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했어. 근데 여기만 더하기 4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도 똑같이 더하기 4를 해줘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똑같이 곱하기 지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118쪽에 있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18쪽에 있는 내용은요, 앞쪽에 있는 요 공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쏙 넣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원주 곱하기 지름이 원주죠.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잠깐만. 아우, 목 아파. 자, 보세요. 여기 118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지름의 길이를 주면은 너무 좋은데 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없고 반지름의 길이만 있으면 너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 얘기야. 자,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름은 얘는 반지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반.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름값을 모르네? 반지름의 값만 알고 있네? 그러면은 그때는 반지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119쪽에 2번 보세요. 2번에 2번 보세요. 119쪽에 2번에 2번은요. 원은 줬는데 누구만 있어요? 반지름만 있죠. 8cm라고 알려줬네요. 그리고 누구래요? 원주율은 뭐래요? 이때 원주율은 3.14야 라고 했어요. 3.14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주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곱하기 공식을 다 얘기해 주세요. 원주는 원주는 반지름 반지름 누구요? 8 8 곱하기 2 곱하기 3.14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머리 위로 동그라미. 119쪽에 1번하고 2번까지 지금 한번 스스로 풀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119쪽에 있는 3번이요. 3번을 보면 봐요. 원의 둘레가 93cm일 때 하고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원주율이 나와 있네요. 그쵸? 알려줬어. 첫 번째 단서 누구를? 원의 둘레가 하면 이거 뭐야? 두 글자로 원주가 뭐야? 원주가 누구야? 93cm래. 그리고 두 번째 괄호 쳐서 줬어. 원주율이 뭐래? 아이고, 원주율은 3.1이래. 그리고 나서 뭐를 구하래? 원의 반지름은 뭘까? 지름을 구하는 거. 그치? 반지름은 뭐야? 라고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지름을 구하면 식을 쓰고 그렇지. 그거야. 자, 우리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와보자. 얘를 먼저 쓸까? 얘를 써도 돼요. 얘를 써도 돼요. 그럼 둘 다 해볼게요. 첫 번째, 원주. 얘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담기나? 좀 뒤로 해야 되나? 얘가 원주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주의 값도 알고 있으니 93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된 거야? 지름 몰라. 네모로 두자 이거야. 얘에다가 곱하기 누구를 했을 때 3.1을 했을 때 얘가 나오는데 이 지름 자체를 답으로 쓰면은 안 되지. 나누기 2는 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얘를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만 놓고 이 옆에 있는 거를 없애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3.1의 반대인 나누기 3.1을 해줘야 되고 이 나누기 3.1을 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도 해야 돼요. 나누기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여러분 나누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일단은 그거 아니에요. 93 나누기 3.1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야. 됐어요? 응. 그래야지 우리가 얘를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93 나누기 3.1을 하려면 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배를? 배요. 배? 몇 배를 해야 되지? 아니 10배를 해야 그렇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계산을 할 수 있어? 93 곱하기 이거 뒤집어줘야 되니까 31분의 10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얘가 나오지. 얘네 둘이 사라져서 곱하기 1이 되겠지. 그치?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이 되니까 곱하나만 하지? 이 역수한 거예요. 그렇지. 역수 쳐야죠. 왜냐면은 나누기가 분수의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됐죠?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8쪽에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네모칸에다 해줘버렸네. 봐봐. 아우 친절해. 봐봐. 여기. 얘는 요렇게 또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아! 공식이 3개야! 근데 공식이 3개가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봐봐. 요거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싹 넣어놓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옮기면 돼. 어떤 원리는 같다라는 이 등식을 사이에 두고 등호를 사이에 두고 여기에 곱하기를 나누기로 해서 없애버리고 또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거는 곱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곱하기 없애버린다는 표현은 곱하기 1로 하면은 곱하나만 하잖아. 2 더하기 1은 1이잖아. 미쳤어. 2 더하기 1은 2잖아. 그지? 맞지? 3 더하기 1도 3이잖아.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없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선생님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